혹시 거울을 보시다가 가슴 양쪽이 달라 보여서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가슴 비대칭은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막상 왜 나만 유독 더 티가 나는 것 같지? 이거 괜찮은 건지, 교정이 필요한 건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특히 거울을 볼 때 양쪽 라인이 눈에 띄게 다르거나 속옷을 입었을 때 한쪽만 뜬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일상에서도 은근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아름다워지는 아모라타 성형외과 한승범 원장입니다. 여성의 가슴은 쌍둥이가 아니라 자매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 비대칭, 일명 짝가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성의 가슴은 서로 닮긴 했지만 완전히 똑같지 않은 자매처럼 비대칭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눈에 띌 정도로 심하다면 교정을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대칭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내 가슴 비대칭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와 현실적으로 교정이 어려운 경우는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교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수술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까다로운 건 유두의 비대칭입니다. 높낮이가 다르든 가슴 중앙에서 떨어진 거리가 다르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유두 자체를 흉터 없이 물리적으로 옮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비대칭들은 대부분 교정이 좀 수월한 편인데요. 우선 밑선의 높이가 다르거나 모양이 짝짝이인 경우, 이건 수술할 때 박리 범위를 조절해서 라인을 맞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잘 되는 편이고요. 양쪽 가슴의 볼륨, 즉 크기 자체가 다른 경우에도 해결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이럴 때는 양쪽에 서른 다른 사이즈의 보형물을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요. 이런 비대칭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사실 뼈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기에 입시 공부하시느라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잖아요. 또 직업적으로도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주를 하시는 분들처럼 한쪽으로 몸을 많이 쓰는 경우에 척추가 휘는 척추 측만이 오기 쉽거든요. 이 때문에 한쪽 갈비뼈가 더 튀어나오는 흉곽 돌출의 차이가 생기는데 뼈 자체를 깎을 수는 없지만 보형물을 이용해서 튀어나온 쪽과 들어간 쪽의 밸런스를 맞춰주면 시각적으로 대칭이 맞아 보이게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대칭은 불가능하고요. 남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비대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먼저 밑선의 높이가 다른 건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다르게 디자인해서 박리 범위를 조절해서 교정합니다. 하지만 밑선 차이가 너무 심한데 억지로 맞추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원래 있던 주름이 보이는 이중선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무리한 교정보다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선에 맞추는 걸 권해드립니다. 볼륨 차이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양쪽 가슴방 크기에 맞춰서 보형물의 용량을 다르게 넣어서 밸런스를 잡아주면 되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는 바로 척추 측만이 있을 때인데요. 골격이 오랫동안 틀어져 있다 보면 그 위에 있는 피부나 근육 같은 연부 조직에도 비대칭이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분들마다 이 양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흉곽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갈비뼈, 즉 흉벽의 한쪽만 유독 튀어나온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의 바닥 넓이는 양쪽이 똑같은 것을 사용하되 이 높이가 다른 보형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흉곽이 낮은 쪽, 주로 오른쪽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높이가 더 높은 보형물을 넣어주고 반대편에는 약간 낮은 것을 넣어줘서 솟아오른 정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형물은 딱 그 동그란 범위 안에서의 모양과 볼륨만 채워주기 때문에 가운데 가슴골의 높이 차이는 보형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선의 모양 자체가 좌우가 비대칭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많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지방 이식입니다. 보형물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나 꺼진 라인을 지방으로 살짝 채워주면 비대칭을 훨씬 더 정교하고 매끄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칭을 교정할 때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생활 습관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술로
균형을 잘 맞춰 놓아도 생활하면서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형물이 커버하지 못하는 흉벽과 밑선의 비대칭까지 고려한다면 지방 이식을 함께 시행하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계적인 완벽한 대칭을 고집하기보다는요, 우리 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보기 좋은 비대칭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혹시 모를 무리한 수술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여성분들의 가슴은 어느 정도 비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폴란드 신드롬처럼 비대칭이 아주 극심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상태를 잘 분류하고 대칭을 위한 전략을 꼼꼼히 세운다면 비대칭 고민은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술 전 디자인에 시간을 꽤 많이 들여서 정성껏 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에 본 비대칭과 막상 수술 중에 확인한 비대칭 양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 반드시 사이즈를 볼 수 있는 사이즈를 넣어서 실제 비대칭에 맞는 용량을 확인해 보고요. 최종적으로 보형물과 지방 이식의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마지막 순간까지 전체적으로 가슴의 형태, 볼륨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아름다워지는 아모르타 성형외과 한승모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